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몸은 너무 지쳐 있는데 이상하게 잠이 깊게 들지 않는 밤. 겨우 잠들었다가도 새벽 2, 3시쯤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아침이 되면 마치 밤새 어디 먼 곳을 다녀온 사람처럼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꼭 작은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돈 나갈 일은 자꾸 생기고 별일 아닌데도 집 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분명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삶이 조금씩 말라가는 느낌. 저는 한동안 그 이유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부지런해야 하나?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인가? 왜 나는 남들처럼 살아도 삶이 자꾸 막히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오래된 풍수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이상하게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운은 잠드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흔들린다. 처음에는 솔직히 웃어넘겼습니다. 침대 옆 공간이 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 운까지 바꾼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저는 제 방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침대 옆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충전 중인 휴대폰, 엉켜있는 충전선, 읽다 만 책들, 쌓여있는 영수증, 처리하지 못한 서류, 며칠째 그대로 놓인 물컵.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가장 지친 상태로 이 혼란 속에서 잠들고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명심대사의 지혜의 창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주 오랫동안 공간과 사람의 관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왜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집은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놀라운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생각보다 훨씬 깊게 닮아간다는 것. 늘 어수선한 공간에 있는 사람은 마음도 쉽게 지치고 늘 막혀있는 공간에 사는 사람은 삶의 흐름도 점점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원룸이어도 침대 옆이 정갈하고 창가에 햇빛이 잘 드는 집은 이상하게 사람 얼굴빛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무의식과 감정을 다루는 아주 오래된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겠다고요. 특히 잠드는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든 순간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버티고 살아가지만 잠들면 몸도 마음도 가장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주변 공간의 분위기와 감정이 아주 깊게 사람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에서 자면 악몽을 꾸고 어떤 공간에서는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안 모이면 더 일하려고 하고 삶이 막히면 더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기운이 매일 회복되어야 할 공간은 너무 함부로 방치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작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사는 침대 옆 물건들, 재물운이 빠져나간다고 말하는 커튼 주변의 습관들,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무겁게 만드는 공간의 흐름, 반대로 좋은 기운과 안정감을 천천히 끌어당기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까지.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침대 옆을 다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오랫동안 막혀있던 삶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조용히 시작될지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자면서도 늘 피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는다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와 깊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잠을 자면서도 오히려 기운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겁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계속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더 보고 뉴스 하나를 더 읽고 누군가의 삶을 또 들여다보다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잠들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분명 잠은 잤는데 쉬지 못한 느낌. 머릿속은 늘 흐릿했고 가슴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마음을 쉬게 해준 적이 있었나? 그 순간 저는 침대 옆 공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에서는 침대 옆을 단순한 협탁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가장 가까이 머무는 자리이자 잠든 동안 무의식이 가장 깊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물건은 조심스럽게 다루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이 가장 연약해지는 잠자리만큼은 너무 쉽게 어지럽혀 놓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의 침대 옆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전 중인 휴대폰, 깜빡이고 있는 전자기기, 엉켜있는 선들, 읽다만 서류, 미처 정리하지 못한 영수증과 메모들. 저는 예전에는 그런 풍경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묘한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쉬어야 할 공간 안에 하루의 피곤함과 불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전자기기를 흐트러진 기운을 계속 만들어내는 물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모든 걸 미신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화면 속 자극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정신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저는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더 잘 살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더 성공한 것 같은 화면들. 그 감정들을 그대로 안고 잠들면 무의식은 밤새 편안하게 쉬지 못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탁한 기운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피로한 감정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일부러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괜히 허전했고 세상과 끊어진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주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잠드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워도 머릿속이 계속 시끄러웠는데 조금씩 생각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수면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의 예민함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 말에 덜 흔들리고 작은 일에 덜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잠자는 동안 단순히 몸만 쉬는 게 아니라 감정과 기운도 함께 회복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풍수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대 옆에 쌓여있는 끝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읽다만 책, 처리 못한 서류, 밀린 고지서, 대답하지 못한 메모. 저는 한동안 세금 관련 서류를 침대 옆 바닥에 쌓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기에는 자꾸 복잡한 꿈을 꿨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저는 그 공간이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어도 무의식은 주변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잠자리 가까이에 불안과 압박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깊게 쉬지 못합니다. 마치 머리맡에 걱정을 쌓아두고 자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수에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가위, 칼, 뾰족한 장식품, 날카로운 모서리. 처음엔 그런 이야기가 너무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오래 관찰하다 보니 묘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형태에 민감합니다. 각진 공간에서는 몸도 긴장하고 부드러운 공간에서는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특히 잠자는 공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침대 주변만큼은 가능한 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몸을 눕히는 곳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이 편안하지 않으면 사람의 삶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쁜 기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어떤 분위기와 감정을 채워 넣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공간을 정리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깨끗하면 좋은 거고 어질러져 있으면 안 좋은 거라고 단순하게 여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걸 느끼게 됐습니다. 같은 깨끗한 공간이어도 어떤 방은 이상하게 차갑고 어떤 공간은 오래 머물고 싶을 만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무엇이 놓여 있는가 보다 그 공간 안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느냐에 더 가까웠습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을 단순히 돈이나 행운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숨을 편하게 만들고 하루를 조금 덜 불안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흐름 자체를 좋은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침실은 더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 방은 기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잠만 자는 곳, 피곤하면 쓰러지듯 들어가는 곳, 그러다 보니 침대 옆도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쉬는 공간조차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어 놓고 살았을까? 그 뒤로 저는 침대 옆 분위기를 아주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조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살았습니다. 밝고 효율적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쉬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우연히 작은 노란빛 스탠드를 하나 켜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빛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방 안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풍수에서는 따뜻한 빛을 양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긴장을 만든다면 부드럽고 은은한 빛은 사람 마음을 내려앉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강한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밝은 화면, 빠른 속도, 시끄러운 소리, 끊임없는 경쟁. 그러다 보니 밤이 되어도 몸만 멈출 뿐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깊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잠들기 전에는 방 안빛을 최대한 부드럽게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공간 전체에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느끼게 된 건 살아있는 것의 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방 안에 식물을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도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은 화분 하나를 침대 옆에 두고 난 뒤부터 묘하게 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금씩 움직이는 잎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풍수에서는 살아있는 식물을 생기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엔 그런 표현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안정을 느낍니다. 조용히 자라는 것, 천천히 변하는 것,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들. 그런 존재는 사람 마음의 속도까지 조금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은 풍수에서 재물운과 안정감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부드러운 분위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시들어가는 식물을 계속 방 안에 두면 이상하게 공간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기가 매일 바라보는 분위기에 생각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풍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원목의 감촉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나무가 있는 공간은 사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차가운 금속 재질이나 유리 가구가 더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따뜻한 나무의 분위기를 찾게 되더군요. 풍수에서는 나무를 성장과 회복의 기운으로 봅니다. 특히
침대 옆 협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잠들기 전 마지막 감정이 머무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날카롭거나 차가운 느낌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형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뒤 협탁 위에 올려두는 물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던져두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가능한 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 두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책 한 권이 놓여 있고 어떤 날은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주 짧은 문장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별거 아닌 문장인데도 이상하게 밤이 되면 그 말들이 마음을 조금 붙잡아 줍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침실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친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따뜻하면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운이 가장 크게 드나드는 곳은 침대 옆만이 아니라 어쩌면 집안의 창가와 커튼 주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커튼이 늘 닫혀있는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인데도 공기가 멈춰있는 느낌.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창계는 오래된 물건들과 먼지가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까지 무거워졌습니다. 반대로 큰 집이 아니어도 창문이 깨끗하고 아침 햇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공간은 사람 마음을 조금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창문을 집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이상하면서도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도 눈이 흐려지면 세상이 답답해 보이듯 집도 창가가 막히면 기운 흐름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뜻일 겁니다. 특히 저는 커튼 뒤에 물건을 숨겨두는 습관이 사람 마음과 참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버리긴 싫고 정리하긴 귀찮으니까 일단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 넣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숨겨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 전체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창가 근처에 오래된 박스나 고장난 물건, 쓰지 않는 짐을 쌓아두면 재물의 흐름도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삶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감정과 미뤄둔 불안이 계속 공간 안에 남아있는 상태. 어쩌면 사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지쳐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마다 커튼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삶 안에도 조금 더 밝은 기운이 들어오게 하자.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까지 환기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행복이 늘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가야 하고 삶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원하는 걸 하나 이루어도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조차 편안하지 않은데
과연 어디로 간다고 마음이 달라질까? 그 뒤로 저는 거창한 변화보다 아주 작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 옆을 정리하고,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먼지가 쌓인 창틀을 닫고, 나를 지치게 하는 물건들을 조금씩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 전체가 갑자기 달라졌다기보다 제 안의 속도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조급하던 마음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불안 때문에 예민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이 진짜 좋은 기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풍수는 결국 사람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태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지친 나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이면 사람 얼굴빛도 달라지고 생각의 흐름도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 분위기까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잠들기 전에 잠시 주변을 천천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공간은 지금 나를 편안하게 안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어쩌면 오랫동안 막혀있던 여러분 삶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